자, 이번 시간은 데이 1 분류의 기초 이론입니다. 자, 데이 1 내용 얼마 안 되니까 관련 문제까지 전체를 다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1번 우리 개념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분류를 하기 전에는 항상 개념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개념이 뭔가부터 첫 단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뭘 봐야 돼? 우리가 개념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개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얘기하면 여기 아주 어려운 문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줄인데 개념이란 추상적 사고에 사용되는 어느 정도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정신작용, 생각, 관념, 사상으로서의 이성활동의 내용을 다 담고 있다. 이 말 뜻은 뭐냐 하면, 자, 관념이라는 게 있죠. 자, 관념이 모여서, 즉, 관념은 주관적인 겁니다. 개인의 주관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모이니까 객관화가 됩니다. 즉, 일반화가 되면 뭐가 나온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 자체는 좀 약간 난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념들이 모여서 개념이 형성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줄로 가서 그러면 이 개념이 언어에 의해서 표현된 것이 명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가 없으면 우리가 개념을 표시할 수가 없고, 따라서 개념이 명사화됨으로써 그 뜻이 어떻게 돼요? 명확하고 확고하게 고정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러한 개념은 또 우리 포섭 관계로 본다면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유개념과 종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유개념과 종개념은 밑에 가서 또 자세하게 볼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대상이 있습니다. 자, 이 대상을 각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것, 이걸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관념이라고 했죠. 자, 이러한 관념들이 모여서 일반화가 되었다, 즉 객관화가 되었다 하면 뭐가 탄생한다? 개념이 탄생한다. 그래서 이 개념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뭐라고 한다? 명사라고 하더라. 해서 자, 관념과 개념과 명사 요 세 가지만 용어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밑에 개념을 또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자, 개념은 대상의 본질 또는 의미에 대한 인식적 단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보시면 좀 쉽겠죠. 자, 물고기 형태는 개념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물고기 형태 하니까 우리가 뭐가 생각이 나요? 유선형이에요. 맞죠? 예. 그 다음, 비늘이 있어요. 그 다음,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가 있는 건 우리가 다 알아요. 하지만 이걸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명사로 해야 되겠지? 그래서 물고기명, 명사. 예, 물고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명사로 표현을 하면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니까 또 하나의 용어가 등장을 하죠. 자, 이번에 용어는 뭐예요? 보니까 상대적이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가변, 즉 변화가 있는 개념이다 해서 자, 아까 우리 개념에는 포섭 관계로 봤을 때 유개념과 종개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그지? 예, 포섭 관계에서 유종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자, 유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포섭을 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즉 나누어질 수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유개념은 위에 있겠죠. 예. 나누어져야 되니까, 그지? 자, 그러면은 종개념은 포섭되는 개념이다. 나누어진 개념이 되겠죠. 예. 그래서 유는 위에 있는 거, 종은 밑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유개념은 포섭할 수 있는 개념, 그 다음에 종개념은 포섭되는, 즉 나누어진 개념을 얘기하는데, 자, 그런데 이 포섭 관계 보시게 되면요, 유종은 고정적인 관계가 아니라서 포섭 관계에 따라서 이 상대적으로 달라지는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밑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니까 자, 여기 훨씬
쉬운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관념은 주관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개인의 심리적 측면이 강하다면 개념은 객관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논리적 측면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우리 상대적 가변성이라는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식물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자, 식물에 대해서 생물은 유개념이면 얘가 뭐예요? 종개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하고 딱 잡았을 때는 얘가 뭐가 돼? 유개념이 되고 얘가 뭐가 돼? 종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변성을 지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이라는 개념은 생물에 대해서는 종이지만 종개념이지만 당자역 식물의 관계는 뭐다? 유개념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대적 가변성을 지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큰 어려운 건 없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종차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차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유개념에 포섭되는 여러 종개념 간의 독특한 속성, 자, 성질을 우리가 종차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분류 원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분류 원리. 자, 그러면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물이 있습니다. 자,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척추 동물과 무척추 동물로 나누었어요. 자, 그러면 동물은 유개념이 되고 얘들 둘은 종개념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 원리가 뭐냐? 척추의 유무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척추의 유무는 우리가 분류 원리라고도 하지만 종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종차는 뭐에 해당한다? 분류 원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가서 자, 유종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다. 자, 위에 있는 것을 유개념, 밑에 있는 것은 종개념 이렇게 합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동의개념 이게 뭐냐 하면 자, 유개념이 있죠? 자, 종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얘와 얘의 관계는 뭐예요? 같은 위치에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동위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최근유는 어떤 개념의 바로 위에 있는 개념을 얘기한다면 왜? 여기 유가 있으니까. 그지? 종은 밑에 있겠죠? 그래서 어떤 개념의 바로 아래에 있는 개념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최상유라고 한다면 가장 밑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최하종이라고 합니다. 그지? 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가면 얘가 뭐가 돼? 최하종이 되죠. 요거는 최상유가 되겠지. 그지? 최상유, 최하종.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앞부분이니까 뭐 크게 어려운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지? 자, 개념의 상호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내가 최상유가 있다 그랬잖아. 그 다음 최하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최상유는 우리가 다른 말로 유개념도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상위 개념도 되고 고급 개념 똑같은 용어들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얘와 얘는 같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동위 개념이라고 하지만 또 동급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 용어들이 요게 나오기도 하고 요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가 나왔을 때는 아, 이건 동의 개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가장 밑에 있는 것을 최종 개념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최하종이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은 뭐 그냥 읽어도 그지? 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개념의 종류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 이 개념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이 내용들은 아주 예전에는 시험 문제에 좀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국중 있죠? 예, 국립중앙도서관 시험 같은 경우는 이게 단골 메뉴입니다. 예, 모순 개념과 반대 개념. 그래서 이 전체가 다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주 나오는 게 뭐예요 하면 얘입니다. 모순 개념과 반대 개념.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삼자 개입을 허용하냐, 허용하지 않느냐로 나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삼자 개입이 불가능한 것은 모순이죠. 자, 그 다음 삼자 개입이 가능한 것을 반대 개념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반대하면 찬성이 있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권이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 보세요. 대, 소가 있으면 가운데 중. 여기도 가운데 중. 여기도 중. 그 다음에 여기는 가운데 뭐가 있어요? 흑과 백은. 그 회색이 있겠지. 그지? 예, 이런 식으로 가운데 뭔가 개입이 가능한 것. 이걸 무슨 개념? 반대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있고 없고 살고 죽고 그 다음 참과 거짓 가운데 뭔가 들어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삼자 개입 불가능한 것을 뭐라고 한다? 모순 개념이라고 한다 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개념의 문제가 잘 안 나왔잖아요. 그지? 예, 나오게 된다면 이 내용이 타겟 1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둡니다. 자, 그 다음 내용에 가니까 이류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류가 있고 상관 개념이 있더라. 자, 이류라고 하는 것은 유가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겠죠. 그지? 예, 그래서 내포가 서로 달라 공통성이 전혀 없이 포섭될 수 없는 개념을 자, 뭐가 달라? 주류가 달라. 주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류라고 한다. 그래서 자, 예문 한번 봅니다. 자, 법률 원예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대체 얘들이 왜 같이 있지라고 생각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위에 유가 다르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형적인 이류 개념의 사례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둡니다. 자, 그 다음 상관은 서로 관련성이 있죠. 그래서 서로 의존성의 관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러한 의존성의 관계로 개념의 뜻이 분명해지는 것을 상관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 하나님과 예수, 미술과 예술 이런 식으로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을 묶어놓은 것 이거는 상관 개념이다라고 알아두시고 유가 다르다 이류 개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착 개념으로 내려가는데 자, 교착 개념 우리 다른 말로 교차 개념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선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개념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하면은 요거 선언 개념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교착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일부가 서로 중복됩니다. 중복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수면서 학자다, 운동선수면서 학생이다 해서 집합으로 보면 이렇게 교차하는 느낌 있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착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선언 개념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사례를 외워두세요. 자, 동일한 사람이란 유 개념 아래 동의 개념이지만 외연이 서로 달라서 남자 여자가 공통성이 어때요? 서로 없죠. 예, 그래서 없는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선언 개념이다. 해서 선언 개념은 남자, 여자 이렇게 사례로 외워두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모순, 반대 개념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이 부분인데 아직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다는 점 요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동일과 동연 개념은 이 용어가 보세요. 동일은 동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 동연은 등가 등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연가치 이렇게 외웁니다. 예, 같이. 자, 등과 등치 이퀄 뭐다? 동연 개념이다. 자, 그러면 동일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포 외연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척추등뼈, 안해처, 부모 양치. 같은 내용이죠. 예, 같은 내용이 나열되어 있다. 동일한 거예요. 동일 개념. 자, 동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같을까? 그렇지. 외연이 같은 거예요. 자, 같은 삼각형 밑에는 등변과 등각 삼각형이 있다. 그러면은 외연은 어때? 같은 거는 삼각형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외연이 일치하니까 동연, 그제? 외연이 같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추상과 구체가 나왔죠. 자, 시공적으로 실제하는 대상, 실체가 있죠. 이걸 우리가 구체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체 개념입니다. 자, 강아지, 여러분들 집에 강아지 키우잖아. 실체가 있잖아.
그 다음에 돌, 실체 있죠. 바다, 실체가 있어요. 그런데 자, 진리, 정의, 사랑 이 꼭 무슨 학교에 우리가 보통 학급훈이라든가 교훈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추상 개념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순수와 경험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순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있냐 없냐로 따지는 거예요. 여기는 경험이 없이 이성 자체의 상상을 통해 성립한 거. 즉 시간, 공간, 신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자, 경험 개념은 말 그대로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여러분들의 첫사랑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교육도 교육적인 경험이 얘기하겠지, 그죠? 예, 그래서 경험과 순수 개념. 요거는 경험의 유무에 따라서, 그죠? 있냐 없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해서 이 두 가지가 최근 기본서에 추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내포가 있고 외연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 하나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데, 자, 명석과 M에는, 자, A가 있고 B가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판명과 혼란은 얘 하나만 있을 때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개념이 A가 있죠. 다른 개념이 B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와 B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명석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충분히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 뭐라고 한다?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식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번인지 2번인지 모르겠죠. 예, 그럼 이거는 애매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 간의 관계에서 구별이 확실하면 명석해지는 거고, 구별이 좀 모호해지면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명석과 혼란은요, 요거 A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루는 요소인 의미가 얘가 분명하다면은 이건 판명 난 거예요. 그지? 이상한 물체가 하나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이게, 보니까 뭐예요? 뭐, UFO인 줄 알았는데 드론이에요. 그럼 판명 난 거죠. 드론으로,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분명하지 못해. 이 물체가. 예. 그러면 뭐가 된다?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혼란과 판명. 예. 판명과 혼란. 명석과 애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애매는 자, 구분 분류 외연 있습니다. 자, 애매는 뭐하고 관련된다? 그렇지. 명석과 관련이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봤을 때고, 자, 요거는 판명 낮다, 혼란스럽다는 것은 하나를 보고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에 관련된 것은 뭐가 필요하다? 정의가 필요한 거고, 얘와 얘를 우리가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구분과 분류가 필요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가서 내포와 외연이 있습니다. 자, 내포하면은 우리가 안에 있는 성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속성, 성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외연하면은 범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상 전체의 범위. 이걸 우리가 외연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개념에는 내포가 있고 외연이 있다. 그지? 그래서 양면선을 지니고 있고 모든 개념은 다 내포 외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포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성질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거고, 자, 외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나와야 돼? 범위가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문구들로 용어들로 시험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또 다른 말로는 내포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잖아. 그래서 이건 개념의 깊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외연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니까 넓이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포는 특징, 성질, 외연은 범위, 곧 양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이성을 지녔다고 하는 것은 범위가 아닐 거 아니야. 성질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내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으로 이렇게 하거나 혹은 유아, 청년, 장년, 노년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범위, 여기서 여기까지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외연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지? 그래서 내포와 외연을 구분하실 수가 있으면 되겠다는 거. 그지? 예, 그걸 이해를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그런데 내포와 외연은 서로 비례할까, 반비례할까? 그렇죠. 반비례로 증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포가 증가하면 외연이 감소합니다. 외연이 증가하면 내포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우리 생물로 한 번 더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하면 뭐예요? 내포죠. 예, 성질이니까. 동물과 식물로 나누는 것은 외연이 된다는 거, 그죠? 자, 그 다음 생물은 유개념이고 동물과 식물은 종개념일 거야. 그러면 동물의 내포는 생명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척추와 무척추 동물이라는 하나의 범위니까 얘는 뭐가 된다? 외연이 될 것이다. 됐죠? 자, 그 다음 우리가 한정과 괴갈이라는 용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포가 증가합니다. 내포가 증가하면은 그 성질에 대한 속성을 쫙 나열을 하면 좀 더 의미는 명확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외연이 반비례니까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념이 구체화되는 과정, 이걸 우리가 한정 특수화라고 얘기를 한다. 그와 반대로 외연이 증가하고 내포가 감소한다. 그럼 이걸 우리가 개괄 혹은 일반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이 한정이라고 하는 것은 유에서 종 개념으로 그지? 분석하는 것을 한정이라고 하고, 개괄은 여러 가지 종 개념을 밑에서 모아서 유 개념으로 이루는 거, 이걸 개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정과 개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됐죠?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표로 이렇게 내포 외연의 관계, 그지? 예, 이렇게 개괄과 한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포 외연에 대한 개념의 적이는 다음과 같이 공식화할 수가 있다. 자, 아까 우리 봤던 내용이죠. 자, 동물이라는 종 개념입니다. 자, 생물은 동물에 비해서 상위 개념이니까 유 개념이 될 것이고, 자, 움직일 수 있는 하니까 아까 우리가 뭐예요? 분류 원리에도 해당하는 거. 종차라고 얘기를 하죠. 그지?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구분의 3요소로 갑니다. 자, 구분의 3요소. 자, 분류와 구분부터 우리가 먼저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구분과 분류가 있는데 이거 두 개는 원래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실 수가 있어요. 자,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밑으로 나누는 겁니다. 분류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위로, 그지? 예, 올라가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자, 분류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것에서 자, 추상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류는 우리가 종합적, 귀납적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구분은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 연역적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자, 분류는 상승에 의한 종합적 방법, 최고의 유 개념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강에 의한 분석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최저의 종 개념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종 개념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 구분은 유에서 종으로, 분류는 종에서 유로 올라가는 걸 얘기한다. 그지? 예, 유 개념에 도달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나 우리가 보통 분류나 구분은 어떻게 해요? 같은 의미로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구분은 어떻게 간다? 상의 유에서 하의 종으로 세분하는 걸 얘기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분석 연역 하강, 그지? 예, 분연하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분류는 어떻게? 반대죠, 그죠? 예, 최고의 유 개념으로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 귀납 상승해서, 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엮어서 알아두셔야 돼요. 엮어서, 자, 분류에 해당하는 거 골라라, 구분에 해당하는 거 골라라.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목적은 어때요? 같다는 거다. 이렇게 봐두시고. 자, 그 다음, 우리 구분의 3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분의 3요소는, 자,
하나의 피구분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 피자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대상, 이걸 우리가 피구분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유개념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자, 분류가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총체적인 거. 자, 그 다음에 구분 유개념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으로 친다면 다양한 자료, 다양한 자료가 피분류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구분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종 개념이니까 나누어진 개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분류된 부분이에요. 혹은 나누어진 종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도서관의 경우에 종 개념의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문학 자료를 시, 희곡, 소설, 수필로 나누면 얘들이 뭐 해야 돼? 분류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과학 자료를 수학부터 시작해서 화학으로 나누면 얘들이 뭐예요? 분류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 피구분체를 구분지로 나누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구분 원리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정한 기준이 되는 원리가 필요하고, 자, 기준으로 사용되는 특징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도서관의 경우에 일거식 분류표의 개천 구조는 자, 주류부터 시작해서 세목의 순으로 점차 전개해서 나갑니다. 자, 200이 있으면 주류죠. 자, 그 다음에 230 하면 뭐예요? 강목. 그 다음에 231 하면은 요목입니다. 그 다음 231.1은 소수점 이하를 우리가 세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분류할 때 배울 건데, 뒤에 KDC나 DDC 할 때 배울 건데, 자, 주류부터 세목 순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자료 분류의 핵심 원리는 우리는 학문에 따른 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만 실무 과정에서 적용되는 분류 원리는 학문도 있지만 주제에 따라 분류하기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갑니다. 자,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자, 세 가지 요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피분류체, 피구분체가 있다면 구분지, 혹은 분류지가 있겠고, 그 다음 분류 원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분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분류 원리 혹은 구분 원리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얘기하면, 이 분류 원리나 구분 원리에 따라서 구분지나 분류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3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분, 분류의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람을 연령에 따라 나누면 유아부터 장년이라는 분류지가 생겨납니다. 근데 사람을 국가로 따라 나누면 한국인부터 미국인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때요? 분류지가 서로 달라지잖아요. 그지? 뭐 때문에? 원리에 따라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분 원리, 이 분류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도서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도서관에는 피분류체들이 들어옵니다. 계속. 그죠? 그러면 그건 다 뭐 단행본일 수도 있잖아. 뭐 혹은 비도서일 수도 있고, 그지? 자, 입수 자료를 자, 10진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학문 분류의 원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뭘 만들어낸다? 분류지를 생성해 낸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꿔 말하면 자료의 분류 기준이 일정한 특제, 즉 속성이나 공통점이 분류 원리가 되는 것이고, 대상 자료는 피분류체가 되고, 분류되는 유개념 내지 종개념은 다 분류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구분의 3요소에 따른 문헌 분류의 개념적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구분체. 우리 도서관에는 도서라고도 책이 들어오겠죠? 혹은 문헌이라고도 얘기할 거고, 혹은 자원이라고도 얘기할 겁니다. 그죠? 비도서는 자원이 되겠죠. 그지?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의 구분 원리는 이제 형태에 따라 나누겠다는 겁니다. 자, 형태는 뭐예요? 예를 들면 단행본일 수도 있고, 파일일 수도 있고, 혹은 연속 간행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구분 원리는 형태에 따라서 나누면
나중에 구분지는 자료가 자원이 생겨난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도 마찬가지겠죠. 예, 주제에 따라서 적용하면 수학, 물리학, 화학 등의 데이터 정보 지식으로 구분지를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구분체에 관한 규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구분체, 이건 다른 말로 피분류체라고도 한다 그랬죠. 예, 요거는 얘들 하나하나는 전부 다 명확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명확한 성질이라고 하면은 성질이니까 안에 있는 성질 내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환원한다면 이 정의가 필요하겠지, 그지? 자, 그 다음 총괄적이고 발전적이어야 합니다. 자, 발전적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전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신주제들이, 그죠? 예, 그걸 포괄할 수 있는 전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명확한 성질, 총괄, 발전.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구분 원리는 몇 개가 적용된다? 하나만 적용해야죠. 그죠? 예, 하나, 일관성 있게 하나만 적용한다. 그 다음에 구분 원리는 명확해야 됩니다. 이유는 교착 분류가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목적과 흥미에 따라 적합하게 결정되는 것. 이걸 우리가 합목적성의 원리다 해서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목적성의 원리는 뭐예요? 목적과 흥미에 따라, 분류의 목적과 흥미에 따라서 적합하게 결정이 돼야 된다. 이 용어가 합목적성이다. 이걸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구분 원리는 하나입니다. 명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합목적성을 지녀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구분지는 나누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종개념이라고도 하고 분류지라고도 합니다. 자, 분류지 전체,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용어로 총화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객관식 문제에 총화 이렇게 나오면 분류지 전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류지 전체는 그 상위 개념인 유개념과 같아야 돼요. 자, 유개념이 있고 분류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문학 하면은 여기 C부터 르포르타주까지 전체하고 얘하고 같아야 돼요. 범위가, 그지? 자, 그래서 문학 작품은 일부만 열거하면 안 되고 문학 형식이 다 나열되어 있어야 된다. 이건 무슨 원칙이다? 망라성의 원칙이다. 자, 망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나열되어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구분지는 외연에 있어서 서로 중복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상호 모순되거나 배타적이어야 한다. 이걸 우리가 상호 배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구분지가 서로 중복되면 교착 분류가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교착 분류를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상호 배타성의 규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까 우리 한목적성 중요하다 그랬고, 그다음에 여기 상호 배타성 중요합니다. 그죠? 예, 이런 용어들을 기억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내용으로 갑니다. 자, 구분지의 배열은 점차 내려가야 된다 해서 비약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점진성의 원칙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주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시, 군, 구, 읍면동 순서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갑자기 시도에서 얘 건너뛰고 일로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혼동이 일어나겠죠. 예, 그래서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점진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이러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분류법은 구분지 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더라 해서 자, 이분법 하면은 여러분 뭐예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척추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생물과 무생물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상호 배타적인 모순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모순. 자, 그다음 3분법은 상중하, 대중소 뭐 이렇게 나누는 걸 얘기하고 자, 4분법은 우리가 뒤에 동양의 분류사에서 할 건데 뭡니까? 갑을병정 혹은 경사자집 이렇게도 나누기도 하고 동서남북 추나 추동 이렇게도 나누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현대 우리 분류법은 구분지가 5개 이상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 십진분류법, KDC라든가 DDC.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현대의 분류법은
다분법적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지?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시험 문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가봅니다. 개념에 포함되는 대상들로부터 추출되어 얻어진 공통된 속성의 총합.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렇지. 문장이 어렵더라도 속성이 나왔잖아.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답이 다 보이죠. 자, 이게 만약에 범위라고 나온다면 외연이 되겠지만, 만약에 속성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뭘 얘기한다? 내포를 얘기하는 거다. 그지? 예, 그래서 내포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의외로 이 문장 자체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포라고 하는 것은 대상부터 추출해서 얻어진 공통 속성의 총합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 2번으로 갑니다. 자, 2번으로 내려갑니다. 자,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라. 자, 개념 하니까 일단 외연이 나왔잖아. 외연이니까 범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게 없죠. 그 다음에 여기 공통된 성질이 나왔으니까 내포일 겁니다. 자, 세 번째 개념은요, 논리적 측면인데 주관적이다. 주관적인 것은 관념이다 그랬잖아. 그죠?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 종개념 간의 공통된 속성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분류 원리라고도 하고 구분 원리라고도 하는 종차. 맞죠? 그죠? 예, 그래서 3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갑니다. 자,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라. 자, 개념의 명사됨으로써 그 뜻이 명확하고 확고하게 고정이 된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항상 유종 개념이 고정이 돼요. 아니죠. 상대적 가변성을 지닌다 그랬으니까 2번이 바로 정답. 그 다음에 최고 위에 있는 유개념은 최상유. 그 다음에 종차는 아까 했죠. 분별요소적 분류원리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그 다음 우리 4번으로 내려갑니다. 다음 원갈로 용어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골라라. 자, 여기에 보니까 동의 개념이라는 문구가 나오죠. 예, 동의는 다른 말로 동급 개념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 용어 보세요. 용어가 동의 나오기도 하고 동급 나오니까 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상위 개념 아래 포섭되는 동의 계열의 개념을 동의 개념 혹은 동급 개념이라고 하고, 자, 3자 개입이 불가능하다 모순이죠. 그 다음 3자 개입이 가능하다 반대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고, 보세요. 국중에는 이런 문제가 잘 나온다 그랬죠. 예, 그래서 요거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갑니다. 자, 5번. 다음 개념과 사례가 올바른 것은, 자, 국회 도서관이니까, 자, 얼핏 보면 뭔가 여러분들 연관이 된 것 같은데, 국회 도서관 생각해서. 그게 아니고, 유가 어떨 것 같아요? 다르겠죠? 예, 유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이류 개념이다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엄마, 여자입니다. 엄마이면서 여자다. 서로 관련성이 있죠. 그래서 이건 상관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3번은 뭐예요? 죽었고 살았다. 3자 개입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한다? 모순 개념이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교수이면서 학자니까 교착이 되겠지.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고. 자, 요거는 뭐가 같아요? 두 개가 완전 일치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동일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5번도 여러분 사례 연습하기에 괜찮은 문제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두시고. 자, 그 다음 6번 갑니다. 내포상 일부 공통성이 선존하고 서로 의존성이다 하니까 답이 바로 나오죠. 서로 의존성, 상관관계가 바로 연결이 돼야 되겠지. 그죠? 자, 그 다음 7번 갑니다. 구분 분류에서 분류 성격의 분류의 성격에 관한 설명 맞는 거 골라라. 자, 유 개념으로 분석한다. 그 다음에 종합 귀납 상성, 그지? 예, 종합 귀납 상성 유 개념으로 분석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2번이
바로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봐두실 필요가 있겠지. 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8번은 쉽죠?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원리입니다. 그죠? 예, 구분 원리에 따라서 구분지가 달라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분 원리가 된다. 됐죠? 자, 9번. 자, 현재의 자료 분류와 관련이 있는 것은 다분법이라 그랬지. 예, 4번이 바로 정답. 예. 자, 그 다음에 10번에 갑니다. 자, 여기에서는 구분의 요소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겁니다. 자, 사람은 피구분체에 해당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는 구분지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연령에 따라 나눈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 4번 보세요. 교착이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4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내포 외연, 바르지 못한 것. 자, 한정, 여러 가지 종개념을 모아서, 종개 모아서 하나의 유개념을 이룬다? 이걸 뭐라고 한다? 개괄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죠? 예, 개괄. 혹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일반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자, 외연이 감소하고 내포가 증가하니까 특수하죠. 예. 한정, 특수화. 자, 그 다음에 대상 전체 범위는 외연이죠. 예, 그 다음에 내포 외연은 서로 뭐예요? 반비례해요. 그죠? 예,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 12번. 자, 10조. 인간 하면 뭐예요? 피구분체예요. 그죠? 남녀는 구분지입니다. 그 다음 성별로 나누었으니까 구분 원리가 되겠지. 예, 그래서 3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갑니다. 자, 13번. 뭐 비슷한 문제죠. 예, 보니까 사람은 피구분체, 성별은 구분원리, 요거는 뭐예요? 구분지, 그지? 예,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14번으로 갑니다. 자, 유에서 종으로 나눴다 구분이죠, 그죠? 예, 종차가 어떻게, 바로 위에 상위 개념이에요. 상위 개념은 이건 최근유를 얘기하는 거겠지. 자, 대상이 지닌 어입니다. 이건 뭐예요? 내포. 그 다음에 분류의 결과로 생겨났다 구분지. 예, 구분지가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갑니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3자 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 모순이잖아. 그지? 예, 모순 개념. 분류 원리는 하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맞죠? 그죠? 예, 맞고. 자, 내포 외연,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 상호 보완 쪽, 그 다음에 반비례한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그래서 나다 3번이 바로 정답. 됐죠? 자, 그 다음 16번으로 갑니다. 분류의 개념에서 원갈로가 증가함에 따라 의미가 정확하게 되고 외연이 감소하니까 내포가 증가하겠네. 그지? 자, 그래서 내포에 관련된 내용을 골라라. 이러는 겁니다. 그지? 자, 그러면 1번. 대상의 본질, 의미에 대한 인식적 단위를 우리가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어떤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외연이 바로 생각이 나야 되겠죠. 그죠? 자, 유종, 각각의 단위. 자, 유 개념과 종개를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를 우리가 클래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예, 이론에는 별로 없는데 그지? 예, 클래스,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종류. 자, 그 다음 4번 어떤 개념 구성하는 대상 공통적 성질 하니까 이게 바로 내포니까 정답이 되겠지.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간다. 자, 그래서 다 풀었네. 그죠? 예. 자, 그래서 데이 1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다 풀어본 거예요. 예, 이 이상 나올 만한 응용돼 나올 만한 문제가 거의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다 건드려 본 거니까 여기 있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정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 하시니까 처음 하기 때문에 뭐 많이 틀릴 수는 있어요. 처음에. 그죠? 그러면 여러분 틀린 거를 체크만 하세요. 체크만 해 두시고 다음에 또 읽을 때는 이제 틀린 것들이 점차 줄어들 겁니다. 예, 그런 재미가 있어야지 공부하실 때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은 데이 2입니다. 그지? 예, 자료 분류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